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올해 비트코인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었던 매크로 지표들을 살펴보면서 향후 방향을 예상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빠르면 6월 중순경부터 비트코인의 랠리가 재개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리자면, 우리가 흔히 접했었던 소비자 물가지수, 미국의 CPI 지수입니다. 요게 이제 6월 12일경에 5월자 CPI가 발표가 되는데요. 그게 이제 3.3% 그 이하로 나올 경우 비트코인이 전 고점을 향해 굉장히 빨리 달려갈 것이다.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10X 리서치라는 이제 리포트, 보고서에서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어느 정도 공감이 돼서 가져왔고요. 그래서 CPI와 비트코인의 가격 상관관계를 한번 보고자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됐는데요. 자,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2주 전에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었다. 무슨 전환점이냐면요. 이 5월 말에 썼으니까 5월 중순쯤에 4월 CPI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때 소개해 드렸지만 물가가 4월 물가가 마치 짜 맞춰진 듯이 예상치에 정확히 부합하게 나왔었고요. 심지어 높게 나왔던 커피 물가 이런 거 빼버렸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가가 잡혔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요. 조만간 6월 12일에 최고치를 갱신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한국 시장의 거래량을 고려했을 때 여전히 약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게 사실은 한국 시장을 또 놀리고 있는 건데요. 자, 보세요. 현재 투자자들은 시장의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폭발을 앞두고 있는데 한국 봐라. 이거 거래량이 바닥이다. 사람들은 관심이 없다. 또 팩트 폭력을 날리고 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자들, 특히 한국인들 포모 현상을 경험할 것이다. 비트코인 최고치 경신하면 다시 따라 붙을 거라고 거의 뭐 예언처럼 기사를 써놨네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10X 리서치가 얘기하기를 하락 이유를 뭘로 들 것이냐? 사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그레이스케일의 GBTC를 너무 많이 팔아서 뭐 이게 떨어졌다. 또는 반감 기발, 뭐 하락세, 뭐 채굴업자의 압박, 뭐 마운트 곡수 수많은 게 있었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CPI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근데 이걸 보시면 사실 반감기 이후로는 모든 지표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이 파란색이 비트코인의 가격이고요. 여기 보시면 반감기를 시점으로 여기 초록색 스테이블 코인도 여기 반감기 이후로 지지부진하게 뭐 그렇게 많이 들어오질 않고 있고요. 그리고 ETF도 살짝 꺾여서 뭐 흐지부지하게 가고 있고 여기 보시면 선물은 오히려 거의 바닥 지점을 형성하고 있다. 한 4월 20일경 반감기 이후로 모든 지표가 재미가 없으나 이 친구가 얘기할 때는 CPI가 훨씬 중요하다. 그래서 그걸 제가 한 장으로 좀 요약을 해봤는데요. 올해 비트코인은 CPI가 예상보다 높으면 약세, 물가가 높으면 금리 인하 안 할 거니까요. 이게 비트코인이 웅크러들었고 또 CPI가 낮으면 물가가 잡혔으니까 금리 인하할 것이다 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강세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편의상 12월에 물가 지수를 1월에 발표를 하는데요. 그냥 1월로 제가 편의상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올해 1월 달에 CPI의 예상치가 3.2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3.4가 나왔어요. 물가가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베어리시 이제 쭉쭉 떨어진다는 거죠. 아, 물가가 너무 높아서 금리 인하 못하겠구나. 실제로요, 이게 1월 11일이었잖아요. 1월 10일에 비트코인이 ETF가 승인이 되고 그 뒤로 떨어졌던 그 시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2월 달에 또 1월 CPI가 나왔을 텐데 역시 이제 예상치가 3.4였는데 생각보다 갑자기 물가가 훅 떨어져 버렸었죠, 이때는. 그러니까 물가가 잡혔다, 이제 금리 인하 하겠다 해서 불리시 2월 달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던 걸 보실 수 있고요. 자, 3월 달에는 예상치가 3.1인데 3.2로 조금 더 높게 나왔었죠. 베어리시 다시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무슨 소리냐? 3월 달에 우리 비트코인 1억 찍지 않았느냐? 1억을 찍자마자 지금 뭐 3월 지금 말쯤에 지금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점을 경신하고 그 이후에 발표가 나와서 이제 떨어졌다. 여기 지금 떨어지는 걸 이 친구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4월 달에도 예상치가 3.4였는데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죠. 그러면 역시 떨어지겠죠. 물가가 높게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5월 달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자로 잰 듯이 딱 맞췄다는 게 요겁니다. 예상치도 3.4였는데 실제도 3.4가 나왔다. 실제로는 좀 더 높게 나왔던 것 같아요. 제 뭐 추정상은요. 그러나 이걸
딱 맞추면서 예상치에 부합했다. 그래서 살짝 쿵 이렇게 올라줬던 모습. 그럼 앞으로 6월 12일에 이제 어떤 데이터가 나올 것인가? 5월 CPI가 나올 텐데요. 이 친구 주장에 따르면 3.5, 3.4, 3.3 이렇게 잡혀가는 예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제 좀 좋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한다는 거고요. 자, 5월부터 하락세다고 하면서 또 이 기사 말미에는 5월 31일자에 나오는 PC를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9월 말일자로 해서 드디어 중요한 개인 소비 지출을 나타내는 사실 이게요, CPI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페드에서 미국 금리를 결정할 때 요거를 더 벤치마킹을 하고 실제로 개인들이 정말 돈을 쓰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5월 31일자 밤에 드디어 나왔었는데요. 자, 4월 PCE가 전월비 0.2%다. 예상치에 부합했다고 또 나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자마자 비트코인이나 이 주식이 살짝 오르다가 좀 떨어지긴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 상황을 보면 또 참 재밌습니다. 자, 4월에 근원 PC, 근원이라 하면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 제외. 왜냐면 이 친구들은 워낙 날뛰니까요. 자, 서민들이 느끼는 가장 근원 PC 물가가 전월비 0.2, 전년 동기 대비 2.8%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하는데요. 자, 다우존스의 예상치 0.2, 0.2, 전년 동기 2.8, 2.8. 이렇게 한치 오차도 없이 또 똑같이 맞춰 나온 게 수상해서 제가 좀 더 기사들을 찾아보니까요. 이 0.2가 무슨 숫자냐면요. 0.249%였다고 합니다. 요거를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발표를 하거든요. 야, 어쩌면 이게 0.01만 높아져도 0.3이 나왔을 텐데, 야, 또 자로 한번 맞춘 듯이 물가가 발표가 됐네요. 참 신기하죠? 그리고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를 포함한 이제 전체 PC 뭐 헤드라인이라고 하는데 이 PC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0.3, 전년 동기 대비 2.7, 역시 예상치 대비 0.3, 0.3, 2.7, 2.7 기가 막히죠. 야, 이거 제가 볼 때는 저번 달 CPI 이어서 PC를 이렇게 정확히 찍어 맞추는 거 약간 통계 마사지나 뭐 마법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통계해 보신 분들은 다 공감을 할 겁니다. 뭐 통계 작성자의 의도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러면 CPI도 봤고요. PC도 봤는데요. 이거 말고 다른 지표들도 금리 인하가 최근에 필요하다고 나오는지 일단 PPI 정말 별의별 게 다 있는데요. 이건 소비자 물가면 이건 생산자. 그러니까 생산자니까 소비자보다 조금 중요도는 덜하지만 아무튼 이것도 물가 지수죠. 생산자들이 이렇게 만들어내는 물가니까요. 이걸 과거를 제가 설마 하고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6월 13일자로 해서 이제 5월 그 PPI가 곧 발표가 될 텐데요. 그 전 두 달을 보시면요. 자, 3월 PPI가 예측 2.2였는데 2.1로 0.1 낮았죠. 그리고 4월 PPI도 2.2 예상했는데 2.2가 나오고 굉장한 선방이 마법처럼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3일 경에도 이 선방이 이어지진 않을까 저는 조심스레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5월 말에 또 이런 발표 있었죠. 미국 1분기 GDP의 잠정치가 1.3%로 하향됐다. 원래는 1.6% 정도 예상했는데 이렇게 훅 떨어졌다는 건 미국이 돈을 지금 잘 벌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뭐 AI다 뭐가 지금 더 개발이 돼야 되는 이유고요. 또 실업수당 건수는 예상치를 상회했다. 실업 막 나 돈 없어요, 직장 없어요 하는 사람이 손을 드는 게 사실 이게 높았던 게 정상인데요. 과거에 너무나도 돈을 뿌렸기 때문에 실업수당 청구 자체가 작았던 게 이상한 겁니다.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 돈은 사람들이 벌지 못하고 나 돈 실업수당 주라고 손은 들고 무슨 얘기입니까?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엄밀히 얘기하면 물가가 잡힌다는 것도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여러 가지 지표들이 결국은 최대한 금리 인하를 빨리 해야겠다. 이런 환경을 조성한다.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살짝 여름에 랠리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이 생각을 제가 조심스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실 비트코인뿐만이 아니죠. 뭐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같은 배를 타게 될 만물 랠리를 결정한 금리 인하 시기와 확률을 제가 뭐 6월 초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항상 금리 인하를 하기 직전이 가장 좋고요. 직후도 조금 좋을 수 있지만 예전에 뭐 경제 위기다 뭐 버블이 터지고 하는 걸 보면 금리를 인하한 후에 뭐 1년에서 2년 후에 뭔가가 결국
뭐 감당하지 못하고 터졌던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전이 좋다. 그리고 직후도 조금은 좋다. 이렇게 그냥 머릿속에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 통계상. 자, 그래서 아까 그 발표가 된다는 6월 12일 이 CPI 발표하면서 이제 금리 결정이 날 텐데요. 이때는 현재 금리 지표가 525에서 550 BP 가 있잖아요. 요게 거의 유지가 될 것이다. 동결 확률이 무려 98.7%. 6월은 기대를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7월 31일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7월도 그렇게까지 동결 확률이 84.6%니까요. 이제 금리 인하 확률이 14%밖에 안 되고 역시 동결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8월은 이제 뭐 휴가철이라 그런지 금리 발표를 안 합니다. 그리고 9월 18일로 오니까요. 드디어 금리 인하의 확률이 부쩍 높아집니다. 여기가 현재 금리 확률인데요. 동결 확률 44, 인하 확률 48. 그래서 9월부터 금리 인하한다 하는 게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심지어 2번 인하할 확률까지도 나오네요. 그래서 9월이 가장 확률이 높구나. 그리고 또 10월은 발표가 없습니다. 자, 11월, 7월로 넘어오면 자, 한 번 금리 인하를 할 확률 47%, 두 번 할 확률 18.7%, 세 번 할 확률까지 등장을 합니다. 근데 뭐 요거는 거의 뭐 무시해도 될 수준이고 그래서 11월 정도 되면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기대가 된다. 그리고 마지막 12월치를 보면요. 이제 동결 확률은 거의 없죠. 한 번 인하할 확률 38, 두 번 34, 세 번 11, 뭐 네 번까지 나오긴 하지만 한 번에서 세 번 정도다. 그러니까 사실 9월 이후로는 한 번이냐, 두 번이냐, 세 번이냐 하는데 세 번까지 금리 인하 확률이 나온다. 뭐 파월도 제롬 파월도 이런 얘기를 은근슬쩍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 그리고 9월이 나오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CPI 나오는 거에 따라 뭐 달라지겠죠. CPI가 낮게 나오면 좀 더 금리나 확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사실 이 모든 게 11월 대선과 연관이 있습니다. 11월 대선 전에 더욱더 주식과 뭐 코인이든 부동산이든 끌어올라야겠죠. 특히 주식, 미국은 주식의 나라기 때문에 그래서 11월에 하기에는 너무 이제 가까이 있기 때문에 9월에 금리 인하를 할 확률이 매우 높다. 이게 가장 설득력이 있죠. 적어도 한 두 달 전쯤에는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때 이제 뭐 통계의 마법이다, 통계의 마사지다 이런 거가 이제 많이 보셨겠지만 정말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마사지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 직전인 이제 여름 즈음에 뭐 코인이든 주식이든 다시 한번 특히 코인이 이런 거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뜨거운 여름이 기대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좀 잔소리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너무 오랜만에 이 하락장 우리 벌써 잊어버렸거든요. 근데 좀 높아심에 좀 말씀을 드리면요. 불장에 흥분하지 않고 반드시 해야 할 두 가지를 한번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오래 기다렸던 불장 맞이해서 조심할 것 두 개 있는데요. 오래된 분들은 특히 17년도, 21년도 고점에 들어오신 분들 정말 악몽 같은 18년과 22년을 보내셨을 거고요. 지금도 고통스러워하는 분들 꽤 계실 줄 압니다. 그리고 원금도 마이너스 80%, 90% 간데다가 빚까지 졌다면 그 고통은 정말 저도 해봐서 매우 잘 알고 있는데요. 자, 절대 흥분해서 비투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빚이 있다면 그것부터 그냥 빨리 갚으시길 바라고요. 또한 그 돈이 향후에 5년에서 10년간 필요하지 않는 분이라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 불장에 적당히 익절을 하셔서 정말 비참한 26년만큼은 맞지 않으시길 꼭 바라면서 이만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